올 한 해 새해가 밝았는데 좋은 꿈 꾸셨나요? 네. 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시장 업무를 시작하고 한 이제 7개월여 남짓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우리 여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누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주시 전체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면 단위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본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유시웅 의원회장님과 어머님 이장협회장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우리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오시고 하셨는데, 인사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금사면의 면은 어떨까? 금사면은 도대체 다른 면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을까? 참외 축제에 여러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데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 모여서 함께 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은 계속 지속될까? 우리 입법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만드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만들고 있을까?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꿈들은,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그래, 그렇게 이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루터인데, 나루터는 어떻게 요즘에 잘 있나? 4대 나루 중에 하나가 이포 나루잖아요. 예전에는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배로 차도 건네고 했던 게 이포 나루인데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포의 여러 가지 변화, 금사면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구 통계를 중심으로 여주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 얘기를 했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주의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 40대 이하다. 우리 공직자들 빼고 주민들 중에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40대 이하다. 40대까지 포함하셔서 있으세요? 의영소방 대장님, 박봉 대장님, 저희 42살? 42살. 42살이시네요. 나 40,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나 50대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인구 보면서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도 있고 40대를 위한 정책도 있는데, 제일 지금 많으신 어르신들 중심의 우리 변화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럼 우리 40대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아기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거야? 정책 다 있습니다. 오늘 다수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사면 옆에는 양평이 있죠? 그러시죠? 네, 이런 얘기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양평 인구가 더 많아. 아까 조금 전에 양평에 거기 예전에 자치단체장을 하셨던 분들 밖에서 인사하고 계시던데,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양평 인구가 더 여주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럼 퀴즈예요. 양평 인구가 많을까요? 여주 인구가 많을까요? 양평 인구가 많습니다. 네? 여주요? 양평. 그럼 또 한 번 더 나갈게요. 그리고 양평이 많어, 여주가 많어. 그러면 우리가 양평보다 인구가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져야 되겠어요?
무조건 많아야 된다? 아니다.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많아야 된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무조건 아닌 것 같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팽팽합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말씀처럼 현재는 양평인구가 더 많아요. 제가 이제 65년생인데 65년도에 통계가 없어서 66년도부터 통계를 잡아봤어요. 그때 당시 봤더니 이천시가 11만 9천 명으로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여주는 11만 명. 양평 그럼 어땠다는 얘기냐? 11만 8천 명. 이천시하고 비슷했어요. 여주시가 그때는 제일 적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면적 크기를 보면 여주시가 100으로 봤을 때 여주시보다 1.5배 큰 땅을 갖고 있는 게 양평이에요. 여주시 한 70% 땅을 갖고 있는 게 이천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양평은 주로 산이 많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양평에 계신 분들은 1990년도에 7만 7천 명은 뚝 떨어집니다. 많이 이사 가신 거죠. 그리고 여주는 9만 3천 명으로 85년도 때 떨어졌어요. 85년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여주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런 이유로 쭉 지내오다가 오늘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작년을 기점, 재작년이죠. 재작년을 기점으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여주 인구가 제일 많아요. 11만 1984명. 16명이 모자라서 11만 2천 명을 못 넘고 작년에 인구가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459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가 1966년도에 11만 820명 비교해보면 11만 1984명. 얼마나 늘었어요? 1200명도 늘었어요. 몇 년 동안? 54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죠. 54년 동안 1200명도 안 늘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20만 명으로 인구를 늘리죠. 아니야. 15만 명으로 늘리자. 아니야. 15만 적어 18만 명으로 늘리자. 이것을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부르짖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냉정하게 인구 통계를 진짜 어땠는지 속살을 들여다봤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있는 대로 쳐다보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지 없는 걸 얘기하는 때는 허망하다. 허망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속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양평 얘기 좀 더 하고 가보겠습니다. 무조건 양평처럼 인구가 늘리면 적절한지를 한번 보면 이천은 인구가 늘었는데 어르신 인구. 이거는 여기서 약간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는 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에게 돈 벌으셔라 또는 일을 하셔라.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럼 다른 얘기로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군가 모셔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모셔야 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평에 봤더니 23.2%, 여주를 봤더니 19.7%. 양평이 얼마예요? 요걸로 비교를 해보면 3.5% 어르신들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럼 질문 있습니다. 양평처럼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인구 정책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러세요? 정치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여주가 좋아서 오신 어르신들을 그럼 나가라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모셔야 되는 운명이죠. 저희가 오셨는데 잘 모셔야죠. 그런데 일부러 외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한 분당 얼마예요? 200 작년 기준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서울이든 또는 부산이든 오시면 그 동네에서 예산을 주거나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올려주면 되는데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준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의장님도 우리가 8천억 정도 되는데 한 분당 다 쪼개봐도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거기에 교육예산, 경제예산, 여러 예산 많은데 어르신들이 급증하면 어때요?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양평처럼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정책은 여주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어떠세요?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는 정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좀 더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서울에서 그분들은 세금 내셨잖아요. 서울에서 아기 키웠잖아요. 도시에서. 거기 있는 자녀들은 거기에 충성하죠. 내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명절 때라도 내려오고 내가 나이 먹으면 또 부모님과 함께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 근데 대도시에 사시던 분들은 어쨌든 거기에 살았다는 이유로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른들을 더 잘 보살피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근데 우리 어른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이 노동인구,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노동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경제인구인데요. 그 경제인구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한 22년, 앞으로 한 3년 후에 줄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주는 인구 감소에 플러스 노동인구도 줄기 시작했어요. 좀 더 우리 노동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구 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459명이 팍 줄었다는 거죠. 이런 인구가 팍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여주만 그러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 그림에는 없는데 경기도 인구는 20만 명이 사실 늘었어요. 근데 여주만 줄었어요. 그러면 여주만 주는 거네? 진짜 그럴까요? 부산에서 보니까 부산도 줄기 시작해요. 작년 11월 달에 12월에 근데 이 얘기는 통계청 예측에 9년보다 더 빨리 주저앉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국가가 뭔가 예측했던 것이 9년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보면 이걸 제가 통계가 하도 수상해서 자꾸 추적을 해봤더니 1983년도서부터 인구가 줄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여주는 도대체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주는 1970년에는 한 해에 4,287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822명이 태어났는데 그 해 돌아가신 분은 852명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아기들이 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기들이 돌아가신 분만큼 태어나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데
애기들은 안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점점 인구가 쭉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금사면의 작년을 봤더니 39분이 돌아가시고 애기는 헛 10명이 안 태어났어요. 몇 명이에요? 여기 몇 개리예요? 15개리요. 네, 그렇죠. 마을에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 걱정은 걱정이죠. 근데 그걸 한번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시려면 내가 어르신들을 부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셨던 것처럼 나를 누군가 부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더 빨리 2010년도에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우리 학생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 그러면 금사면은 어때? 어르신들은 940원, 학생들은 164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부터 우리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늘어날까요? 아니면 점점 줄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이제 우리 꿈을 꿔. 점점 많아진대. 우리 어르신들은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나이 80인데 거꾸로 나이를 먹을래. 애들은 79, 78 이렇게 먹을래. 우리 젊은 애들은 더 많이 하자. 나도 이제 초등학교 갈래.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추세, 이러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될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반드시 풀어야 될 거죠. 그러면 금사면의 인구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퀴즈. 얼마나 줄었을까요? 100명이라면 우리 금사면 몇 명 줄었을까요? 네? 10명. 동네 줄었어요? 인구? 안 주셨어요? 안 줄었어요 거기? 몇 명 줄었을까요? 우리? 한번. 네? 한 명? 네? 아까 1966년 비교해서 유영석 황대장님? 네. 몇 명 줄었어요? 방법대 죄송해요. 책 까먹어서 방법대장님. 네. 절반? 노인 회장님 한 얼마나 줄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지난 18년도 올해 3,000명이 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협 회장님 몇 명 줄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죄송해요. 그냥 재밌게 하자고. 또 한번 이건 또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얼마나 뜬지 보여드릴게요. 49.4%. 근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반 줄으셨어요. 반. 언제? 이제 언제? 그러면 이 많은 인구가 줄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아까 쭉 보면 여주시 인구는 비슷해요. 1960년 비슷한데 어떻게 됐다는 거냐? 여주시 내로 외부로 빠져나가신 건 계산에 넣지 않으면 영동, 중앙동, 홍학동, 여주 중심되는 세 개 동으로 160%가 증가했고요. 요거는 그리고 다른 데는 되게 줄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어디가 제일 많이 줄었느냐? 금사면은 49%인데 동은 160%. 그런데 어디에? 점동이 57%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인근 금사하고 삼북하고 비면 삼북은 더 줄었어요. 21%밖에 안 줄었어요. 이 삼북은 아마 워낙 인구가 적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적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산이 워낙 좁으니까 산 쪽으로는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나.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어르신들 인구예요. 아까 어르신들 인구는 대부분 비슷해요. 몇 분이나 되냐 찾아봤더니 한 10분 중에 3분 정도가 여기는 어르신들 인구예요. 근데 이런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젊은 인구, 생산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데 그래 내가 뭐 어르신들 많아 그렇지만 생산 인구가 많으면 되겠죠. 절대 어르신들 인구가 많으면서 생산 인구가 늘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언제부터 줄었냐 이것도 봤더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2016년도부터 생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여주에서는 더 빨리 그 인구수가 대한민국 전체로는 10명 줄었다는 생산 인구가 여주시를 평균으로 보면 여주시는 12명, 13명, 15명 더 빠르게 생산 인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에 젊은 인구가 막 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게 그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더 힘든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를 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 우리가 짐이 된다는 거야? 그건 이제부터 얘기 말씀드린 건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야 국가가 말한 대로 나는 농사 열심히 졌어. 맞죠? 다른 데 다 도시로 떠났지만 난 내 부모 모시고 여기 선산 지키고 살았어. 맞죠?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나이 먹었다고? 왜 그게 짐이야? 짐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 근데 농촌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농가 수가 95만 호까지 줄어들고 농가 인구 역시 총 인구 대비 3.9%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박재용 부연구위원은 농협조사월보 5호를 통해 지난해 기준 농가 수는 108만 9천 호로 1980년 대비 49.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1000만 명을 웃돌던 농가 인구도 지난해 256만 명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연령도 60, 70대 이상이 68%, 50대가 23%, 40대 8% 등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촌 공동체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아까 의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이런 대책의 첫 번째로 의장님도 얘기했던 거예요. 농민 기본소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어르신 노인 수당이죠. 어르신 수당이 이제 30만 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돈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건데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분배하겠다. 농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게 농민 기본 소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분들의 한번 숫자를 한번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열의 8이 이렇게 농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요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열의 2 이하로 바뀐 거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책자 받으셨잖아요.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농업 책자 맨날 뭐예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아까 0.1ppm인가? 농약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건 중요하죠. 이런 거 배워야 되지만 어찌 맨날 쌀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는 걸 맨날 배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배워가지고 쌀값이 2배 씻겼어? 고추값이 2배 씻겼냐고. 또는 농토가 넓어졌냐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봐야 돼요. 농민들에 대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냐. 수입은 점점 줄고.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시죠.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권리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농민분들께 드려야 된다. 근데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다른 면에서는 딱 누가 질문하신 거예요. 난 여성 농민이야. 여성 농민도 해줘야지. 나도 밭에 나가서 일했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분들이 이게 줄어드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옛날에는 막 7, 8명씩 막 집에서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좀 줄어서 5명도 사귀다가 요즘에는 한 가구당 몇 명 살을까요? 네? 하나? 둘? 이 대답이 이렇게 빠르세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 할게요. 나는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농사 짓는 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농사 지러 올 거야. 손 들어봐 주세요. 2분 계시네. 많으시네. 3분. 이거 되게 많으시네요. 어제 어느 동네는 여기보다 2배 많은 어느 동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서 거기는 한 분도 손 안 대셨어요. 그러면 3분은 이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누가 지을까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두고 봐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한 분, 2분 사시는데 이 이후에 내가 아픈데 또는 내가 더 힘들면 자식이 여기에 내려와서 사신다는 거 무슨 소리 같이. 이게 현실. 웃으시는데요. 그저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허허 하고 웃으시는 건 그래. 이게 어찌해야 될 거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 어찌 보면 아버님 같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 저도 곧 이렇게 우리 형님, 누님들 나이 곧 됩니다. 머리가 허옇게 되고요. 조금 전에 갔지만 그 의장님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를 낳나? 의장님들 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는요, 가구 수는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금사면에 여주시 전체 1인 가구는 25%, 2인 가구는 30%인데 근데 3인 가구도 20%, 4인 가구는 23.3%인데 여기는 통계가 훨씬 더 혼자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 어제 면보다. 어제 이웃한 데 있어요. 이웃한 데면 어디 계세요? 예? 흥천에서 얘기했던. 흥천은 1인 가구가 금사면보다 조금 적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1인 가구가 70%가 돼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혼자 2분이서 서로 교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따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짜 서로 교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돈에 대한 얘기, 이제 가구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러려면 사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올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8,350원 맞을까요? 8,350원이에요.
근데 10년간 따져봤더니 4,000원에서 배 이상 올라졌어요. 쌀값을 따져봤더니 배 이상 안 올랐어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올렸죠. 쌀값. 그 이야 아셨어요? 작년 쌀값 많이 올라간 건 아셨죠? 그렇지만 택도 없는 거예요. 아까 노동자들의 시간. 이러니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수당? 농민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추려지는 겁니다. 1, 2인 가구다. 혼자 사시거나 2명 사시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자, 5명, 4명, 3명, 2명, 1명. 그 다음엔 뭐예요? 빈집이지. 이렇게 갈까요? 지금 하나, 2명 가구에서 3명, 4명, 5명을 넘어갈까요? 이 얘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주는 게 멈출까요? 계속 줄어들까요? 젊은 사람들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얘기예요. 돈은 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은 더 필요해요. 다른 건 다 줄어도 좋은데 돈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농민수당 드리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를 하나하나 따져가겠다. 이게 바로 농민수당이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좀 더 말씀드려서 얘기할게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돌봐주셔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마을 다니고 이러저러 일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죠. 금사하고 홍천은 여기 다목적 행복센터 있죠. 그 땅을 갖고 금사 땅이냐 홍천 땅이냐 얘기했죠. 솔직히 있는 데는 얘기하죠. 또 하나는 IC가 이포 홍천 IC 맞죠? 그거 한번 그랬죠. 또 흥천하고 앞쪽 능선은 뭐예요? 운동장. 예? 축산분야 자연화 시설 때문에 싸웠죠. 이래서는 못 삽니다. 또 우리 마을 내로 보면 마을끼리 주민들끼리 싸우죠. 근데 옛날에도 늘 싸웠어요. 사실 보면 옛날에도 마을끼리 야 저 동네 애들 오면 막 지리대 싸우고 마을끼리 패싸움하고 맨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사셔야 돼요. 아까 농민 기본수당에 그럼 여성 농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거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가구당 줘야 돼. 근데 부부가 같이 농사 지시는 분, 아이고 이 여성 농업이 우리 집은 다 우리 집사람이 이래, 난 조금만 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또 세 가구 사시는 분은 한 명당 가구는 다 달라요. 서로 이렇게 농민수당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농민수당에 대한 얘기 좀 더 얘기하고 다른 얘기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농민수당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돈을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성 농민은 어떻게 할 거냐? 가구당 지급할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장 고민되는 것 이제 동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앞으로 처해질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또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저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삶이에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옛날엔 뭐
보릿고개 누가 겪고 싶어서 겪었습니까? 애기들 많이 낳고 서로 형제들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서울로 일벌이 하러 누나들이 먼저 가고 막 여동생들이 가고 오빠 교육시키러 그런 거 보면 누구는 겪고 싶어서 겪었겠어요? 이것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러려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전체를 관통한 얘기는 우리가 뭐 동네가 파괴됐다, 인구가 감소됐다, 1인칭 우리 혼자 사시는 분이 많다. 조금 전에 봤던 이 치매 문제 너무 심각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면에 대한 얘기만 좀 집중하면 이 입법권형 다목적 행복센터처럼 이렇게 하나는 모으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다들 옛날에 힘 좋고 그럴 때는 버스도 타고 또 자전거도 타고 힘이 더 좋을 때는 걷기도 했는데 이젠 걸을 수도 머리가 오래 걸을 수도 없지. 자전거도 타지만 자전거 타고 멀리 갈 수도 없죠. 또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는 이게 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택시 타려면 택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청사를 모읍니다. 청사 옆에 뭐 이제 금사면이면 금사면 여기 있잖아요. 금사면 좀 이렇게 여기 금사면 있지만 농협 있고 좀 이렇게 다목적 센터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걸으실 수 있다면 거기에 보건소도 그 옆에 있죠. 보건소도 앞에 체육시설도 문화시설 이포는 좀 모여 있어요. 금사면. 그럼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도 지금 현재상 어떨런가 모르겠는데 보건소도 면장님 계시지만 면장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감기 많이 걸리면 보건소에 3분 계세요? 3분. 의사 선생님 2분 하나? 둘이죠? 2분이 하나? 근데 이분들인데 갑자기 예방주사 맞고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여기 병원은 없죠. 하나 생겼어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노인병원 이제 의료원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학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겨도 보건시설도 같이 해줘. 그러면 면장님이 아유 빨리 어르신들이 오세요. 따뜻한 데 계세요. 그래놓고 다음 이런 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상담소 있잖아요. 거기도 봄 되면 일이 많잖아요. 그때 면장님과 함께해서 갑자기 봄에 일 많을 때 아유 저 계장님 뭐 팀장님이나 팀장님 일로 와 주무관 일로 와서 더 도와드려 이래서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면 행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앞으로 나이 드셨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극복을 못한다는 거죠. 자식 역할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어르신들끼리 모여 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조직 편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 체계로 집중해야 돼요. 아까 시설도 모아야 되지만 보건소, 농업인 상담소, 또 기관들도 더 모여요. 파출소도 협업을 해줘야 되고 소방서도 해줘야 되고 우체국도 함께 해주셔서 택배도 협업을 해줘야 되고 하다못해 편의점 이것도 해서 뭐 사실 거 있으면 거기다 해줘야 돼요. 이게 앞으로 집중되는 그런 면 행정일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그래서 시장의 역할이 아까 이제 인사를 다 드렸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일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걸 좀 찾아내고 예산도 더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고 또 박수 드리면서 저 누구예요? 얼굴 파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아프고 힘든 데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르신을 잘 모시는, 잘 돌보는 마을인데 그것은 먹는 걱정이 없는, 그리고 아픈 걱정이 없는, 치매 문제 없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못하지만 제가 여주 시내의 최첨단 기업에 또 들여다봐요. 그리고 여주시 전체에 1,500명 정도 그런 고용이 있는 최첨단 기업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업 하나는 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활력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아까 면과 우리 동지역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면지역은 어르신들 잘 모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이 농사 짓는 것들은 또 농사, 금사면의 농사도 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보겠다는 게 이제 저의 정책의 전체입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기존에 했던 것과 달리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돼야 될까요? 그냥 옛날처럼 해야 될까요? 한번 여쭤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유, 박수 힘좀 주세요. 아유, 박수 쳐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지금 금사면 생활개선에서 연말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해돋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식들 보면, 또 형제들 보면 가끔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고 가야 됩니다. 서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당신이 이해해. 그래, 내가 좀 양보할게. 라는 사람이 어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살지.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내 거 더 달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겠다. 함께 모여서 나눠 쓰고 함께 쓰고 서로 돌보는 그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해 새해 소망이다 싶고요. 이런 금사면의 행복을 위해서 여주시장으로서 위원장님과 공직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늘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